14번째 강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는 97페이지가 되겠고요. 오늘 배울 부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1차 방정식의 활용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첫 시작은 거리 속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거리 속력에 대한 내용은 1차식 미지수랑 관련된 1차식을 배웠을 때부터 제가 자주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거속시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무당벌레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발 좀 여러분들 스스로 그려서 좀 외웠으면 좋겠어. 만약에 내가 거리를 알고 싶다. 그러면 거리 부분을 가려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시간을 알고 싶어. 시간 부분을 가려요.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이거 솔직히 처음 들었다 하시면 안 돼. 뭐 그럴 수도 있지. 까먹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 알려드렸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제부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시간분의 거리. 요 세 가지를 유념한 채로 제 수업을 들어보세요. 개념 확인 문제부터 갈 건데요. 제가 그랬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속이나 분속으로 나타낼 겁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예요.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문제가 나오길래 이렇게 겁을 주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지점 A, B 사이를 왕복해. 그러니까 전체 시간이 주어진 경우에요. A, B 사이를 저는 무조건 수학 중에 이 활용 중에서 특히 시간거리 속력에 대한 문제는 그림을 자주 그리려 합니다. 진짜 귀찮지만 도움이 많이 돼요. A, B를 왕복한대. 그러니까 시간 속력 거리 문제는 무조건 뭘 알아? 그림 그리고 두 번째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표를 그리세요. 지금 여러분들 문제는 표가 주어져 있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끼리 표를 그리세요. 우리만의 표 스타일이 있어요. 거, 속, 시 표입니다. 갈 때라고 할 땐 갈이라고 써. 올 때 써도 되는데 뭐 한 글자만 따. 속력이 6이고 채워. 속력이 4예요. 근데 지금 A, B 사이의 거리는 그림을 잘 생각해봐. 내가 여기 가고 여기 갈 건데 내가 갈 때 거리를 X라고 한다면 A, B 사이의 거리가 그대로 X가 되겠죠. 올 때 거리도 X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럼 내가 간 거리랑 온 거리가 똑같이 X인데 그 거리 자체가 A, B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A, B 사이의 거리는 내가 간 거리든 온 거리든 둘 중 하나겠죠.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이 두 칸만 채우면 돼요. 하나는 미지수로 채우고 하나는 숫자로 채우면 됩니다.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공식으로 채우면 된다고. 속력분의 거리 공식으로 채우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채울 건 두 개예요. 근데 그 중에서 숫자로 채울 건 하나고 나머지는 미지수로 채우면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공식으로 채우세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러면 내가 간 시간이랑 내가 온 시간이랑 걸려서 총 2시간 30분이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인데 2시간 30분 내가 갈 때 시간이랑 올 때 시간 합쳤더니 2와 60분의 30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6분의 x 플러스 4분의 x니까 얘는 2분의 1이어서 2분의 5가 되는 거죠. 양변에 12를 곱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2x 플러스 3x는 12 곱하면 30, 5x는 30, x는 6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갈 때 6, 올 때도 6. 그래서 A, B 사이의 거리는 6km. 그러니까 이걸로 채우면 뭐 이러겠죠. 하지만 우리만의 스타일. 왜냐하면 실제 문제에서는 표를 안 주어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려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채워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표가 없다 생각하고 물론 여러분들은 채우는데 우리끼리 표를 만들어 보자. 우리 스타일의 표. 우리 스타일의 표가 있잖아. 우리 스타일의 표가 있어. 응? 아닌가? 있잖아. 문제 읽어볼까? 우리 스타일의 표. A, B 사이를 문제 나는 쓴다잉. 그린다잉. 자동차를 타고 왕복을 하는데
갈 때는 시속, 갈 때, 올 때, 거리, 속력, 시간. 갈 때 속력은 시속 8km.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한 가지 말 아닌데 시간으로 속력을 나타낸다 해서 시속이라 해요. 그러니까 속력이 주어지면 정말 편한 게 뭐냐면요. 내가 다니는 시간으로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왜 2와 60분의 30이라고 했냐? 굳이 시간으로 표현하는 거야. 왜? 얘가 분속이라고 했다면 2시간 몇 분이야? 120분이죠. 그럼 150이라고 했을 거야. 150이라 했을 거야. 만약 분속이라 했다면. 근데 시속이라 했기 때문에 시간으로 고치는 거야. 2와 60분의 30. 30분은 60분의 30시간이거든요. 얘도 시속이라 했기 때문에 시간은 시간으로 하고 분으로 하면 안 돼요. 거리는 킬로미터로 하라는 거야. 속력에 다 나와 있어요. 단위가. 그러면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그러면은 얘가 X라고 하자. 똑같은 거리를 왕복한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채웠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그랬더니 오케이. 총 몇 시간? 간 시간이랑 온 시간 합쳤더니 총 6시간이야. 시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80과 40의 최소 공배수는 80일 겁니다. 80입니다. 그럼 얘는 사라지고요. 얘는 2x예요. 얘는 480입니다. 그럼 3x는 480이어서 3으로 약분하면 x는 160kg.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게 필수 문제 7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다 채워보시고요. 원래 필수 문제 7번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풀어줬습니다. 이거는 97페이지에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래는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되지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 정도는 하나 해줬어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가자면 이그샘플 문제입니다. 영상 멈추시고 표를 그려놓고 그림 그리고 해보세요. 찬혁이는 집에서 학교까지 5km의 거리를 자전거로 다닌다. 어느 날 시속 20km로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다가 중간에 펑크가 나서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러니까 집이 있어. 오, 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 총 거리는 몇 킬로인데? 5km야. 근데 내가 어느 날 시속 2km, 20km로 자전거로 가다가 펑크가 나서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진짜 재밌는 문제네. 재밌어. 자전거로 가고 걷기로 간 거야. 표를 그려야 돼. 근데 내가 뭘 X로 두냐면 자전거를 끌고 간 거리. 그러니까 여기선 자전거를 타고 갔고 중간에 펑크 나서 여기서 자전거를 끌고 갔지. 이걸 X로 가자. 자전거 끌고 간 거야. 이거 자전거를 걷고 간다는 거는 자전거 끌고 갔어. 자전거 끌고 간 게 걸어간 거지. 그거를 X라고 할게. 그 끌고 간 거리를. 그러면 야 똑같은 게 X 아닙니까? 아니지. 왜냐면 총 5km인데 총 집에서 학교까지가 5km인데 내가 걷는 걸 X로 뒀다면 자전거 타는 거는 5에서 X를 뺀 거겠지. 여기는 5 빼기 X가 될 거잖아. 5에서 X를 뺀 게 자전거를 탄 거겠지. 이거야. 속력 다 나와 있어요. 시속 2km로 자전거를 탔고 걷는 건 시속 5예요. 두 칸 채웠으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채우세요. 속력분의 거리. 그러니까 내가 자전거로 간 시간이랑 걸어간 시간을 합쳤더니 총 30분인데 지금 단위가 분속이 아니라 시속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60분의 30, 즉 2분의 1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양변에 20을 곱하셔야 됩니다. 최소 공배수가 20이에요. 4x는 10입니다. 그러면 얘는 그대로 놔두고 5가 그대로 넘어가면 이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얘는 3x는 5가 되기 때문에 x는 3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전거를 끌고 간 거리 내가 x로 놨기 때문에 x값을 그대로 구하면 됩니다. 진짜 어렵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양변에 뭘 곱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거 지금 잘해야 됩니다. 20이랑 5. 쌤 한 번에 판단이 안 서는데요. 그러면은 최소 공배수 구해. 최소 공배수는 두 칸만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20이 나오거든요. 이 분모 가지고 최소 공배수 구하시면 돼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거속시 문제 중에서 시간차를 두고 출발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5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대요. 근데 여기에서 동생은 분속 60m로 걷고 형은 분속 80m로 따라갈 때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는지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5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랐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끼리의 표를 그립시다. 실제로 문제에선 표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돼. 이런 식의 표를 그리시고요. 문제 형태가 어떻게 했냐면 만난다는 거는 어찌됐든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아. 같은 길을 가는데 여기서 만난다고 합시다. 근데 뭘 X로 두냐? 항상 활용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해야 될 걸 X로 둔다 했죠.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형의 시간을 X라고 합시다. 형이 동생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X라고 할게요.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냐면. 근데 5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다는 거는 동생이 5분 동안 더 많이 걸었을까요? 아니면 형이 5분 동안 더 많이 걸었을까요? 당연히 동생이 더 많이 걸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생이 출발한 지 5분이에요. 그러니까 형은 5분 덜 간 거야. 5분 후에 형이 출발했기 때문에 동생이 5분 동안 더 간 거예요. 형은 빠르기 때문에 형의 속력은 80이고 동생은 60이거든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따라잡은 거예요. 동생은 5분이나 더 걸린 거죠. 5분 후에 형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동안 형은 출발 안 할 때 동생은 5분 동안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거리는 뭐냐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요. 근데 형이 간 거리는 여기서 만났기 때문에 시간은 다를지 몰라도 동생이 간 거리랑 똑같겠죠. 만나는 지점이 똑같기 때문에 시간차가 있어도 거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같다고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볼까요? 80x는 60x 플러스 300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얘가 넘어와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0x는 300이 되기 때문에 양변을 20으로 나누면 x는 15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분 후에 간다는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시간을 형은 x로 둔다면 동생 5분 동안 더 간 거고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이 공식을 외워서 서로 같다라고 해주시면 x 값을 구하고 우리가 구하려는 걸 x로 놨죠. 15분 후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필수 문제 8번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완전 똑같기 때문에 영상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이거는 필수 문제 8번 문제는 여러분들 문제집 개념편에 9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채점으로 확인할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정우와 효원이가 함께 있다가 여행을 가는데 정우가 먼저 자동차를 타고 시속 60km로 출발했어. 근데 정우가 출발한 지 40분 후에 효원이가 다른 자동차를 타고 그러니까 어찌됐던 간에 서로 만나는 건데 같은 방향으로 가서 서로 만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를 표를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우랑 효원이가 이렇게 있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표를 그려야 됩니다. 근데 정우가 먼저 갔대요. 속력이 60으로 가고요. 그 뒤에 속력 70으로 간 거예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정우를 효원이의 시간, 마주치는 시간이 효원이가 걸리는 시간이었겠죠. 그걸 X로 두고요. 정우가 좀 더 느려서 좀 더 빨리 출발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쓰였죠. 얼마나 많이 쓰였냐면 40분 동안 더 쓰인 겁니다. 여기서 만나는 시점이라고 했을 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정우는 이 정도 거리를 갔대요. 근데 똑같은 거리겠죠. 왜냐하면 만났기 때문에 효원이도 똑같은 거리예요. 그럼 거리가 서로 같겠죠? 해봅시다. 60x 240은 70x고요. x 왼쪽 숫자 오른쪽 넘기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렇게 해서
빼면 돼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x가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240이 돼서 마이너스 10으로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x는 24. 그러니까 24분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24 맞죠? 그러니까 그 60km로 가서 잠시만요. 이거 한 번만 다시 확인해 볼게요. 시속 60km, 시속 70km. 얘가 60, 여기가 4가 아니라 40이네요. 40. 미안합니다. 2400입니다. 그럼 240이겠다. 몇 시간입니까? 240분이기 때문에. 얘가 40분으로 했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 죄송해요. 제가 조금 다시 할게. 이걸 제가 4시간입니다. 제가 분으로 해서겠죠. 40으로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제가 조금 잘못했어. 그러니까 답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잠깐만 한 번만 다시 할게 쌤이. 미안해. 뭘 제가 잘못했냐면 지금 속력이 시속이라 했기 때문에 시간을 분으로 잡으면 안 돼요. 그럼 뭘로 잡아야 되냐? 시간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애초에 시간으로 잡아버리는 게 나아요. 그게 이제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문제를 바로바로 풀 수 있어요. 얘가 분속이 아니라 시속으로 뒀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40분은 몇 시간이야? 60분에 40으로 들어있죠 제가. 그러니까 시간은 분을 시간으로 고칠 때 60분에 40, 즉 3분의 2라고 해주세요. 이게 40분입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게 훨씬 나아요. 여기가 3분의 2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애초에 시간으로 바꾸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정우가 간 거리랑 효원이가 간 거리가 같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걸 같다고 두라고요. 그럼 얘가 60x, 얘가 플러스 40이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훨씬 낫습니다. 제가 애초에 시간 자체를 분으로 안 뒀기 때문에 x 자체가 시간 단위로 나올 겁니다. 분으로 놔뒀다면 분 단위로 나올 건데 그게 헷갈리기 때문에 x는 4시간이라고 하시면 돼요. 애초에 분수 형태로 놔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시간차가 생기는 경우 여러분들 또 그러니까 방금은 시간차를 두고 출발하는 경우였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차가 생기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분속이 나올 때는 분을 그대로 써도 되는데 시속이 나올 때는 분을 시간으로 고쳐 쓰기. 그거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자, 그렇게 했다면 넘어갈게요. 자, 시간차가 생기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호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시속 12km로 자전거를 타고 시속 4km를 걸어가는 것보다 2번을 했대요. 이걸로 가는 경우랑 이걸로 가는 경우가 1시간 일찍 도착한대. 그러니까 이번에는 2번의 시도를 한 거야. 첫 번째 시도는 뭐냐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데 이거는 자전거로 가봤고 2번을 간 거야.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데 두 번째는 걷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그려야 돼요. 자전거, 걷기, 속, 시. 근데 이제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내가 간 거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를 갔기 때문에 x라고 할 거고요. 속력은 이렇게 쓰시면 되죠. 좋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2칸 채우고 나머지 한 칸은 공식으로 해결하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걷는 게 더 오래 걸리겠죠. 왜냐면 더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냐면 1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걷는 시간이 자전거보다 1시간 더 늦게 걸린다고요. 자전거보다 1시간 더 걸려요. 더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1시간 일찍 도착했다. 자전거가 1시간 일찍 도착했다는 거는 걷는 것은 자전거보다 1시간 더 걸린다는 거야. 12를 곱합시다. 그럼 여긴 3x고 x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11을 이렇게 곱하면 그럼 얘가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2x는 12, x는 6, 즉 거리는 6km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영상 멈추시고 한번 해보세요. A, B 사이로 이제 왕복한데 가는 거 오는 거 된다. 그럼 이제 표를 그리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A, B 사이를 왕복하는데
갈 때랑 올 때고요. 갈 때는 시속 시에서 속력이 45km, 올 때는 속력이 30이래. 근데 거리를 내가 x로 둘게요. 똑같은 거리이기 때문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근데 얼마나 더 걸려서 40분이 더 걸렸는데 40분은 시간을 고쳐요. 60분의 40으로. 즉 3분의 2입니다. 누가? 당연히 느린 애가 더 걸리지. 느린 애가 더 빠른 애의 시간보다 3분의 2 시간이나 더 걸린다는 거예요. 30과 45와 3의 최소 공배수 무엇일까요? 구해버리면 돼요. 최소 공배수는 2개만 돼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버리면 90을 곱하겠습니다. 얘는 3x가 되고요. 얘는 2x가 되고요. 얘는 6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x가 60이어서 60km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계속해서 갈까요? 네. 두 번째 유형은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와 그 활용인데요. 마주보고 걷거나 둘레를 도는 경우에요.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데 둘레 가는 경우에요. 호수에 둘레를 가는데 표 그릴까요? 일단은 저는 그림 형태랑 표는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대윤이랑 선형이라고 하고요. 거속시를 쓰세요. 둘레가 1400m. 이 둘레가 포인트입니다. 대윤이가 같은 지점에서 여기서 출발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대윤이는 여기 대윤이가 간다고 하고요. 여기 선영이가 간다고 합시다. 그럼 대윤이는 분속 40이고요. 분속입니다. 시간에 다니는 분으로 하고요. 거리에 다니는 미터로 할 겁니다. 선영이는 30입니다. 만난대요. 두 사람이 만난대. 처음으로 다시 만난대. 근데 대윤이가 더 빠르기 때문에 대윤이가 선영이보단 더 많이 가겠죠. 한 요 정도에서 만난다고 합시다. 대윤이가 간 거리고요. 선영이가 간 거리예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출발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선영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대윤이 이쪽, 선영이 이쪽. 대윤이가 더 빨리 가기 때문에 좀 더 갔겠죠. 42니까 속력이. 근데 시간은 출발한 지 몇 분 후냐고 했으니까 지금 분속이니까 그대로 x로 할게요. 시간은 x로 단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서로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만났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30분 뒤에 만났다면 얘도 똑같이 시간이 흘렀겠죠.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만났기 때문에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40x, 얘는 30x라 쓰시면 돼요. 그럼 대윤이가 간 거리는 40x고 선영이가 간 거리는 30x인데 그럼 40x랑 30x 더하면 그대로 한 바퀴가 되겠죠. 40x랑 30x, 대윤이가 이 정도 돌았고 선영이가 이 정도 돌았죠. 그럼 둘이 합치면 한 바퀴 돈 거잖아요. 그게 1400m라고 하시면 됩니다. 단위는 미터로 쓰기로 했어요. 속력을 보면 어떤 단위로 할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70으로 나눠버리면 x는 2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분, 그대로 단위를 분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방금 했던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필수 문제 9번이거든요. 상대방의 집을 향해서 걸어왔다. 이건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림이 나와 있죠. 이렇게 온 거예요. 자, 표를 그리겠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 여러분들 푸는 거야. 일단 영상 멈추시고 여러분들 먼저 푸세요. 예지의 집이 있고 현우의 집이 있나 봐. 근데 서로 집 사이의 거리는 1800m인데 얘가 이렇게 가고 동시에 출발한 것 같아요. 동시에 출발해서. 그러면 동시에 출발해서 이쯤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만나는 시간 똑같겠죠. 동시에 출발했는데. 그러면 출발한 지 몇 분에 만나냐? 그걸 x라 두자는 거죠. 분속, 속력을 알면은 시간에 다니는 분으로 하고 거리에 다니는 미터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지는 40, 현우는 50. 현우가 더 빠르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우가 간 거리가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다시 그리자면 여기가 예지가 출발을 했고요. 여기서 현우가 출발을 했어요. 그럼 현우가 더 빠르니까 이 정도에서 만났다고 할게요.
그럼 현우가 간 거리는 몇 x냐면 50x예요. 맞잖아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게 거리잖아요. 예지는 이거예요. 그럼 두 개 더하면 총 몇 미터? 1800m라 했기 때문에 단위는 미터 그대로 써야 됩니다. 두 개 더하면 90x죠. 두 개 더한 게 1800m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x 구하면 단위는 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를 뭘로 써요? 라고 하면 속력에 그 단위가 다 나와 있어요. 시간은 분으로 하고 거리는 미터로 한다는,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그샘플 문제 해볼게요. 미연이와 효빈의 집 사이의 거리는 이거다. 오후 2시에 미연이는 15km, 효빈이 각자 집에서 출발할 때 와우, 미연이는 이렇게 출발하고요. 효빈이는 이렇게 출발했어요. 표를 그리는 거야. 미연이와 효빈입니다. 거속시예요. 여기 사이의 거리는 6km라고요. 미연이가 지금 속력은 5고요. 효빈이 속력 3이에요. 각자 집을 향해 걸어갔는데 두 사람이 미연이가 더 빠르니까 요 정도에서 만났다고 치자. 시각을 구하라. 일단 걸린 시간이 x라고 합시다. 지금 시속이 이거기 때문에, 속력이 이거기 때문에 시간에 다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거리에 다는 킬로미터입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여기는 5x, 여기는 3x에서 더하면 8x인데 그게 6km라고요. 맞잖아요. 이거 두 개 더하면 6이잖아요. 그래서 x는 4분의 3. 이게 4분의 3 시간이거든요. 그럼 이걸 분으로 고치자. 4분의 3 곱하기 60 하면 돼요. 그럼 몇 분 걸린 거야? 45분 걸린 거야. 그러니까 2시에 출발했다면 45분 후 2시 45분에 만났다는 거죠. 45분 걸린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됐습니까? 요런 문제예요. 쉽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기차가 터널 또는 다리를 지나는 경우. 이런 거는 사실 초등학교 때 경시대회 좀 해본 친구들은 진짜 다 했던 내용들인데,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6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5분이 걸리고 길이가 900m, 두 번을 가나 봐요. 길이가 600m인 거를 통과하고요. 길이가 좀 더 긴 900m인 터널을 통과한대요. 이 기차의 길이를 x라죠. 왜 기차의 길이가 중요하냐면 기차가 여기 들어와서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간 거리는 이 기차 거리까지, 이 기차 길이까지 이 기차의 꼬리까지 다 빠져나와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길이는 그 거리는 600m 터널을 할 때랑 900m 터널을 할 때랑 다른데요. 얘는 기차의 길이가 그 그러니까 내가 이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다. 그럼 내 600m만 통과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차 길이까지 다 고려를 해야 돼요. 머리에 들어와서 꼬리까지 다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600m 플러스 내 길이까지 통과를 해야 완전히 통과한 거야. 그 거리가 600 플러스 x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똑같은 기차죠. 똑같은 기차가 통과하기 때문에 기차 길이는 당연히 똑같겠죠. 똑같은 기차인데. 그럼 얘는 900 플러스 x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속력 완전히 통과하는데 7분이 걸린대. 그럼 똑같이 얘는 시간이 5분이 걸리고 얘는 시간이 7분이 걸린대요. 그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시간분의 거리예요. 근데 똑같은 기차라고 했기 때문에 일정한 속력이래요. 그럼 속력이 서로 뭐 한다고 보면 돼요?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속력이 서로 같구나. 이거를 표를 그려서 해보세요. 쌤표 안 그려도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그리라고요. 35를 곱해주세요. 그러면 얘는 7이 돼서 7 곱하기 6 플러스 x는, 제가 이거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만약에 세모분의 네모가 별분의 동그라미다 라는 형태의 풀 때 팁 하나 드리자면,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크로스 곱이 서로 같습니다. 왜요? 방금 봐봐. 최소 공배에서 곱하잖아요. 이거 두 개 곱한 게 이렇게 되죠. 이거 두 개 곱한 게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저랑 좀 많이 해보고 제 계산 방식을 영상에서 들은 분은 이런 형태의 식이 나왔을 때 저는 크로스 곱이 서로 같다고 하고 바로 많이 씁니다. 이건 실제로 고등학생들도 많이 써요. 4200 플러스 7x, 아니면 양변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줘도 됩니다. 어찌됐던 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양변의 최소 공배수 35를 곱해도 얘가 7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고 5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크로스 곱이 서로 같다 해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7x-5x는 4500에서 4200을 빼라. 얘는 2x가 되고 얘는 300이 되기 때문에 x는 150이 될 것이다. 그건 기차의 길이가 될 것이다. x를 기차 길이로 뒀기 때문에 미터까지 써주시면 완벽하죠. 150m. 됐습니까?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야. 이 example. 영상 멈추시고 해보세요. 초속 27m를 달리는 기차가 875m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내 기차 길이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 35초가 걸린대. 거속시를 할 건데 내 기차 거리가 875 플러스 x예요. 왜냐면 여기 완전히 통과하는데 내 길이까지 통과해야 되죠. 속력은 초속입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였지 초속이기 때문에 단위는 초고 거리는 미터예요. 그러면 내가 x만 구하면 되는 거죠. 시간은 35초고요. 그러면 거리는 뭐예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너무 간단한데요? 너무 간단한데? 그러면 27 곱하기 35가 몇일까? 해볼까요? 7, 5, 35, 24, 7, 945. x는 945에서 875를 빼. 그러면 70이 될 겁니다. 단위는 미터로 쓰시는 거죠. 초속에서 이미 미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길이는 70m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1에 대한 문제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내용인데요. 일정한 넓이의 벽을 전부 칠하는 작업을 하는데 지원이는 8시간 동안 내가 어떤 일을 완벽히 채우는 걸 한 칸이라고 할게요. 1이라고 할게요. 그럼 도준이는 16시간 동안 그 일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지원이가 1시간 동안은 몇 분의 몇을 할까요? 8분의 1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이걸 8칸으로 쪼개면 되거든요. 마찬가지 원리로 도준이는 16칸으로 쪼개기 때문에 1시간 동안 16분의 1이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한 칸을 8조각으로 쪼갰고 얘는 16조각으로 쪼갠 거야. 그래서 1시간 동안 16분의 1이고 그럼 2시간 동안은 8분의 2겠죠? 얘는 2시간 동안 16분의 2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지원이가 2시간 동안 했대요. 그럼 1시간 동안 8분의 1을 하는데 2시간은 8분의 2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둘이 함께 작업을 했다. 둘이 함께 작업을 한 거는 함께는요. 1시간 동안 함께는 더하시면 돼요. 8분의 1이랑 16분의 1 더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16분의 2이기 때문에 16분의 3. 함께 할 때는 16분의 3이에요. 1시간에. 2시간이면 16분의 6이겠고요. 3시간은 16분의 9겠죠.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몇 시간, 함께한 시간을 구하라. 그거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 x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x시간 여기다 x를 곱하면 되는 거죠. 함께한 시간을 x라고 했기 때문에 x시간은 여기 16분의 3x가 되는 겁니다. x를 곱하면 되죠. 쌤, 이 8분의 1은 뭐였죠? 지원이가 일단 혼자서 2시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누 합쳐서 함께한 건 둘이 더해요. 그럼 1시간 동안 16분의 3이거든요. x시간 동안 16분의 3x예요. 그렇게 해서 2를 끝냈다. 끝내는 건 한 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16을 곱할게요. 2를 끝냈다는 건 한 칸을 채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하자고요. 자, 3x는 16 빼기 4가 되고요. 3x는 12가 돼서 x는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4시간이라고 하시면 돼요. 4시간 동안 함께 한 거예요. 이겁니다. 필수 문제 10번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고요. 이건 제가 풀어줬던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보고 여러분들 개념편 99페이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채점으로 여러분들이 잘 풀었는지 확인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문서를 컴퓨터로 입력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해보세요. 일에 대한 문제죠. 재현이는 4시간. 근데 중요한 거는 1시간 동안 얼마 있냐가 중요하고요. 동욱이도요. 1시간 동안 얼마 있냐가 중요해요. 얘는 4시간 동안 일이라는 거를 끝내는데 1시간은 4분의 1. 그걸 4조각으로 쪼개는 거죠.
동욱이는 8조각으로 쪼개서 8분의 1을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는 더하시면 된다 했죠, 제가. 1시간 동안 함께 하는 건 더하면 돼요. 이걸 더하세요. 얘는 8분의 2거든요. 8분의 2예요. 그럼 더하시면 8분의 3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얘가 8분의 2라고 했죠, 방금? 그래서 8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는 그냥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재현이와 동욱이가 함께 입력하면 이 작업을 완성하는데 몇 시간 몇 분이 걸리냐.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함께 한다는 거죠. 2시간이면은 여기다 2를 곱하면 되는데요. X시간이면 여기다 X를 곱하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X는 뭐냐? 양변에 8을 곱해요. 분모를 없애자고 했잖아요. 양변에 3을 곱하면 3분의 8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3분의 8시간은 대분수로 고칠 수 있을까? 2와 3분의 2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2시간 하고요. 3분의 2시간은 곱하기 여기다 60을 하는 거야. 그러면 40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시간 40분이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대망의 진짜 어려운 거 가져왔다. 원가, 정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데 여러분들 원가, 정가에 대한 문제 할 때 저랑 한 번만 약속하게요. 뭐냐면 판매 금액에서 필기 잘하세요. 원가를 빼게요. 그게 이익입니다. 이게 상식인데 맞잖아요. 내가 만약에 1,000원 주고 팔아. 내가 1,000원으로 팔아. 근데 원가는 500원이야. 그럼 내 이익은 500원 버는 거예요. 그럼 원가를 어떻게 하냐? 원가를 X로 잡재요. 원가의 25%를 든다. 이거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원가에다가 25%는 이거예요. 그걸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 25% 더한다는 거는 원래 가격이 100분의 25를 더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가입니다. 근데 실제 팔 때는 1,200원을 여기에서 또 할인해서 판대요. 이게 판매 금액이에요. 결국엔 정가에다가 1,200 할인. 그러다 이 한 개 가격입니다. 그럼 이익은 뭐냐면 여기다가 원가를 빼야 된다고요. 판매 금액에다가 원가를 빼야 돼. 그게 이익인데 그 이익이 원가의 5%래. 한 개당이야. 이게 다 한 개당 가격이거든요. 이때 필통의 원가를 구하래요. 얘는 일단 사라지고요. 얘 약분하면 4분의 1x 마이너스 1200이 약분하면 20분의 1x라는 거죠. 양변에 20을 곱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세 군데 다 곱해야 됩니다. 그럼 얘가 5x가 되고 얘는 2400, 얘는 x가 되고요. x 왼쪽 숫자 오른쪽이 가서 5x 마이너스 x는 2400이 되면서 4x는 2400이 되면서 4로 나누면 x는 60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통의 원가는 600원이라고 하시면 돼요. 맞나요? 600원 2040원 24,000원이다. 왜 그러지? 24,000원인데 뭔가 필통이 너무 싸다 했어. 공 하나씩만 더 붙여서 6,000원으로 바꿔주세요. 필수 문제 11번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교재 9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채점으로 확인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그젬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좀만 힘내시게요. 원가를 제가 X라고 할까요? 어떤 원가에 40%를 붙였어. 거기다 100원을 할인한데 그런데 그 이득은요. 원가를 빼줘야 돼요.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빼요. 원가 X라고 했잖아요.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빼요. 그게 240원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없어지고요. 얘가 약분하면 5분의 2x 마이너스 100이 240이에요. 넘기자. 5분의 2x는 340이야. 양변에 5를 곱하면 되지 뭐. 2x는 5, 4, 20, 5, 3, 15, 1700원이 되고요. 2로 나누게 되면 x는 850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스티커의 원가입니다. 그럼 스티커의 판매 가격은 내가 판매 가격이 이거였죠. 이게 판매 가격. 절대 지우면 안 돼. 이거 판매 가격이야. 다시 써볼까? 판매 가격? 원래 원가에다가 20%, 40%를 붙이고 거기다 100원을 할인한 게 이게 판매 금액이에요. 할인까지 한 게. 근데 X는 아까 얼마였어요? 원가가 850이죠. 이제 850 넣으면 됩니다. 이게 아까 5분의 2였거든요. 그걸로 고쳐서 할게요. 이게 5분의 2x거든요. 마이너스 100원.
그럼 얘가 850 한 다음에 약분하면 5일은 5. 170원, 340원 마이너스 100. 그래서 얘는 맞죠? 여기다가 얘가 5분의 2이기 때문에 8일은 8, 35, 75, 35, 4, 340. 원래 원가가 850이었죠. 거기다가 1,000원을 할인해서 파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얘가 850원에다가 850 나누기 5가 한번 확인할게요. 170원 맞죠? 340 맞고요. 그러면 1190원 맞나요? 오케이. 1190원입니다. 맞죠? 1190원. X가 850원이니까 거기다가 100원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1090원이라는 거죠. 이게 판매 가격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판매 가격에 내가 씌운 3개 X에다가 850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거 하면 1090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비율에 대한 문제는 쉬워요. 서진이가 채광권을 읽는데 첫째 날은 전체 3분의 1, 둘째 날은 전체 2분의 1, 셋째 날은 30쪽을 읽어 채광권을 다 읽었다. 책은 전체 X라고 합시다. 전체 3분의 1을 첫날에 읽었고요. 둘째 날에는 이거, 그럼 첫날에 읽은 거, 둘째 날에 읽는 거, 셋째 날에 읽은 거 합치면 원래 처음에 책 양이 나오겠죠. 너무 쉽지 않냐? 6을 곱하시면 돼요. 최소 공배수가 3과 2의 최소 공배수 6이죠. 그럼 얘는 2x, 얘는 3x, 얘는 180, 얘는 6x 이렇게 되는 거고요. 5x 플러스 180은 6x이기 때문에 6x가 넘어가면 5x 빼기 6x는 마이너스 18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1로 나누면 x는 플러스 180이라고 해주시면 완벽하다는 거죠. 그래서 x는 180쪽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느 동호회 놀이공원 소풍 갔다. 전체 6분의 1, 전체의 6분의 1은 롤러코스터. 그럼 전체를 제가 x라고 할게요. 그게 식 세우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면 6분의 1x고요. 롤러코스터가. 전체 4분의 1은 바이킹이고요. 회전목마는 3분의 1x요. 나머지 3명은 동물원을 갔으면 다시 전체가 되겠죠. 걔네들 다 합치면. 롤러코스터, 바이킹, 회전목마, 동물원 합치면 전체 x가 되겠죠. 6과 4의 6, 4, 3의 최소 공배수는 12일 겁니다. 그 정도는 느끼셔야 돼 이제. 얘가 2x고요. 얘가 3x고요. 얘가 4x고요. 얘가 36이고 얘가 다시 12x예요. 그러면 얘가 9x고요. x는 왼쪽으로 넘어가고요. 숫자는 오른쪽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36이어서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x는 플러스 12. 전체 인원은 12명이 될 것 같아요. 전체는 12명이야. 근데 우리가 구할 때 회전목마야. 회전목마는 3분의 1x거든요. 이게 회전목마예요. 회전목마를 구하래요. 일단 전체를 x로 두고요. 제가 그랬죠. 특수한 경우, 이런 게 특수한 경우예요. 내가 구하려는 x가 답이 아니고 뭘 구해야 되는지 표시해요. 회전목마 3분의 1x. x가 몇인데요? 12잖아요. 답은 4명이 되겠습니다. 그게 회전목마예요. 자, 마지막 유형이고요. 규칙을 찾는 문제예요. 이것도 사실은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건데 이거. 그러니까 첫 번째는 1이고 두 번째는 1 플러스 4예요. 봐봐. 세 번째는 1 플러스 4가 몇 개 추가돼? 4가 2세트가 추가돼요. 네 번째는 4가 몇 세트 추가돼? 3세트가 4가 추가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번째는 1 플러스 4에 봐봐. 첫 번째는 그냥 0인데 두 번째는 4 곱하기 1, 세 번째는 4 곱하기 2야. 세 번째는 2를 곱해주고 네 번째는 3을 곱해줘. 10번째는 9배를 곱해주겠지. 이래다가. 그러니까 1 플러스 4는 여전히 똑같은데 4에 곱해지는 게 계속 바뀌단 말이야. 두 번째는 하나 빼, 세 번째는 하나 빼, 네 번째는 하나 빼. 100번째는 1 플러스 4 곱하기 하나 빼 이렇게 된단 말이지. X번째는 스티커를 133개 사용한 걸 X번째라고 할 때 X번째는 1 플러스 4에다가 X가 아니라 X에 하나 뺀 걸 곱해준다고. 그 X번째에 있는 스티커가 133개라는 거예요.
4x 이거 먼저 더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4x 마이너스 4는 133. 4x 마이너스 3은 133. 4x는 136. 4로 나누면 x는 4, 3, 12. 34번째가 맞을까?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을 x번째라고 세우고 그러면 1 플러스 하는 그대로고 여기는 x에다가 하나 뺀 걸 곱해줘. 그게 133이라고 한다면 x가 몇인지. 오늘의 진짜 마지막입니다. 어느 달의 달력이다. 이 달력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사각형을 그려 그 안에 들어가는 4개의 수의 합이 그 4개의 수의 합이 이 4개의 수가 있단 말이야. 이 달력에 이렇게 4칸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장 작은 수, 이 4개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당연히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얘겠죠. 그 다음 날은 그 x에다가 뭘 더한 거야? 2를 더한 건데 그 일주일 뒤에는 아래 바로 아래 칸은 몇을 더한 거야? 달력상 7을 더한 거야. 여기다 7을 더하면 이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4개의 합이 몇이래요? 4개 합이 92가 되도록 하는 x값 구하면 돼. x값을 내가 가장 작은 수로 뒀기 때문에. 이거 암산으로 하면 몇 x야? 4x야. 이거 더하면 몇일까? 16이야. 이 정도 암산은 돼야 돼 이제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할 거면 돼야 돼요. 92에서 16을 빼요. 76인가?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빌려서 빼기 때문에. x값을 구하자라고 했을 때 x는 19가 되는 거예요. 약분하면. 그래서 가장 작은 수 x값 그대로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4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14강 할 만하지 않습니까? 14강은 1차 방정식의 활용 중에서 거속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비율 규칙에 대한 문제, 일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뤘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1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